그 알파를 찾기 위해서 특별히 좀 공을 들이시는 부분이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보던 게 왜 종목 개수가 있잖아요. 뭐 2,500개 네. 다 보시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서 네. 이제 압축을 해놓고 보는데 네. 진짜 뭐 아까 그 철강 쪽에서도 뭐 특수금속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눈에 안 띄고 작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좀 공 들이시는 건 좀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라 함은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이 지금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거나 점검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죠. 뭐 여의도에서 네, 나오는 네.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생각의 틀이나 뭐 만남의 폭을 좀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네.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좀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라든지 네. 아니 투자자들이 있는 카페에 글을 썼는데 네. 댓글로 제가 어디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 산업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 네.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 블로그를 되게 즐겨서 많이 봐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는 진짜 그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됐다면 이제는 그 언택트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고 네, 그렇죠. 많은 주린이 분들도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실제로 내가 또 검증해 볼 수도 있고 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될 뭐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거 있다면 좀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특히 이제 하반기를 조금 더 봐야 되니까 벌써 이제 21년 절반 이상 다 지나가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등락은 있긴 하지만 네. 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적인 약간 그 공급이 좀 증가하면서 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다만 이게 석화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이제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반복은 되겠지만 전체적인 틀 자체는 내년까지 봤을 때 약간 우하향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NCC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네. 예, 그런 업체들은 순수화학 업체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뭐 등락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이클 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네. NCC 쪽이 네. 하반기에는 이제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네. 이런 게 이제 조금 더 노이즈가 커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경기가 좋으냐에 따라서 네. 뭐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시장이 많이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그 시장의 정책이 정말 뜨거워할 정도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누구나 다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뭐 너무 큰 우려감을 갖고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는 부분도 과거에 이제 뭐 미국 정부도 경험을 해봤고 뭐 금융시장도 경험을 해봤고 그게 이제 급격하게 됐을 때 어떤 부작용도 뭐 너무나 서로 다 잘 알고 있다 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뭐 달래기라든지 뭐 이렇게 점차적으로 속도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기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예상한 대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급격한 충격을 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미 알고 있다. 네. 네. 근데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한 테이퍼링, 네. 예상한 기준금리 인상 일지라 하더라도 네. 선진 시장, 뭐 미국 시장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뭐 신흥 시장으로 불리기는 조금 기분 나쁜 면이 있습니다만 네.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더 흔들리고 막 이런 네. 것들이 반복돼 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테이퍼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예. 급격적으로 좀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좋다 보니까 네. 그래 금리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뭐 1개월 지났지만 또 올린다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되게 좀 빠르게 이루어지거나 혹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신흥국이 좀 무너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경험이 저는 쌓였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번 올린다든지 네. 그 폭도 되게 점진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진화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와 같은 충격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스마트해지지 않았을까? 몇 번의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만 계속 떠올리면서 또 불안해질 텐데 또 혹자들은 뭐라 해야 되나 그 고난의 행군 네. 시작된다 뭐 이렇게도 네.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관성에 젖어 있는 것일 수도 있을 네. 테고 어차피 뭐 테이퍼링은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풀던 양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한국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긴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건 맞는데. 그거를 이제 회수는 또 다른 얘기니까 풀던 예. 걸 좀 줄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수 자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기대 섞인 바람을 갖고 있는 거는 네. 만약에 내년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내년 되면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치료제까지도 나와준다고 하면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약간 뭐 심플하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이연됐던 여행 수요라든지 소비 수요가 내년부터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내후년까지도 경기 회복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의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못 따라와줘서 그게 내년에도 이어질 현상. 약간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네요. 비슷한 거죠. 예. 경기 회복도 어떻게 그래서 보면 주식시장은 이게 그러니까 올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이 불확실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해요. 아하,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좋지만 내년이 불확실한 것보다 올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약간 제한적으로 개선되고 내년에도 좋아질 여지를 좋아지고 후년까지도 좋아진다면 주식시장은 되게 편한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크죠. 금리도 그렇고 그게 골디락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너무 뜨거워질 가능성도 있죠. 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경제 활동이 완벽히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을 좀 답답해 하시고 이게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너무 좀 제한적인 요인이 되는구나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계열을 길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저는 좋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그동안 오히려 좀 더 편하다. 지금 제가 무릎을 탁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도 항상 짧게 봐가지고 이거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길게 놓고 보면은 그런 흐름도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 컨택트 관련 주들도 그러면은 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괜찮게들 생각하셔도 된다는. 근데 이제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좀 지연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여행주 같은 것들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뭐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봤던 핵심 포인트도 저는 이제 가격 인상이거든요. 네, 가격 인상. 왜냐하면은 많이 지금 쓰러졌고. 그 제주도에 간다고 했을 때 뭐 호텔도 잡기 힘들고 이제 렌트도 이제 과거 대비했을 때 막 3배, 뭐 4배 가격으로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의 과거에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30만 원, 50만 원에 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여행 재개가 돼도 저는 그 가격에는 절대 못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30, 50만 원에 갔던 거를 막 120만 원, 150만 원 줘야지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행사들의 뭐 어떤 뭐 인력 구조 조정이라든지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원가는 낮아진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스가 2배에서 3배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익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내년으로 지연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는 뭐 조금 옆으로 기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다만 내년에는 뭐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오를 것이냐, 언제 반영될 것이냐, 혹은 언제 정말 본격화될 것이냐, 뭐 여행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올랐던 것도 이상하진 않고 지금 약간 옆으로 기는 것도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거는 길게 놓고 봐야 된다는 내년 거고. 봤을 땐 분명히 기회는 주겠지만 지금은 약간 아리까리하다. 예, 뭐 항공도 그렇고 아리까리. 여행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구간, 그러니까 모멘텀이 약간 애매한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신 거를 복기해 보면은 그래서 나는 확실한 것 위주로 좀 압축해서 가고 싶다. 아, 그 말씀. 요렇게 가다 보니까 퍼즐이 이렇게 맞는데요. 재밌다.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만약에 다들 백신을 맞았다 하고 뭐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나요? 서로 이제 뭐 격리 기간 두지 않고 해외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못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동남아를 갔다가 뭐 어느 나라를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선진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해외 나갔는데 만약 거기서 코로나에 걸려봐요. 그 현지 의료 시스템에 내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또 내 가족과 함께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 수요는 진짜 뭐 먹는 치료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년 하반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국 여행만 해도 충분히 갈 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여행 수요가 폭발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뭐 비행기도 그렇고 뭐 사실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공항도 지금 날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여행 가방을 사러 갔는데 마트가 완전히 아예 없고 세 군데 갔는데 마지막 한 군데 딱 가방이 딱 하나 남아 있어서 겨우 샀다. 그냥 뭐 브랜드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샀다 이렇게 얘기를 올려놨더라고요. 맞아요. 그 지인이 저도 아는 지인 같은데요. 페이스북에서 저도 봤는데. 야, 그런데 그 눌려있는 수요가 회복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행도 그렇고 좀 내수해서 뭐 우리 내국인들끼리 백신 맞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내수 경기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수 관련주들은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좀 괜찮게 보시는 쪽이 있습니까? 내수 쪽은? 근데 이제 주가가 또 대부분 올라와 있어서 약간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백화점, 면세점, 뭐 화장품, 근데 이제 업체별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통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다.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다만, 사실, 그 음식료나 이제 뭐 소비재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업체별로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외식 관련된 사업이 조금 비중이 좀 높은 것들은 내년까지 봤을 때도 좀 어찌됐든 이제 회복된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보다는 이제 더 풀릴 거니까. 뭐 그런 업체들은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가격 전가를 해서 아까 뭐 매트리스 업체랑 비슷한 거죠. 가격은 이제 2분기까지 해서 올리는데 만약에 뭐 하반기가 됐든 내년에 됐든 빠지면은 뭐 이익 스프레드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업체들은 뭐 볼만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식료. 쪽이요. 그 음식료도 사실 그 원재료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를 이제 판가로 전가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게 좀 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쪽 산업재보다는. 다른 산업재보다 사실 높은 편이에요. 음식료가요? 그게 사실 B2B 쪽은 좀 소비자들 모르게 이제 올릴 수가 있어서 전가를 한다고 오히려 하는데 B2B가 어렵고요. B2C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느끼고 있었는데. B2B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서로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전가시켜 주진 않고요. 오히려 B2C가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도 몇 가지 이제 오르는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음식료는 근데 사실 조금 그거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별로 다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어려울까요? 이제 이거는 정말 개별 아이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업체별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HMR이라든지 뭐 이제 그 간편식이라든지 혹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외식 관련된 뭐 식자재 업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뭐 계속 좀 좋아질 여진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그다지 그 앞에서 네. 말씀하셨던 다른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네. 높다고 느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엄청 그러니까 이게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좀 더 확실해 보이거나 이게 더 커 보이면은 사실 이제 요거까지 담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서. 네. 그게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맥을 딱딱딱딱 짚으니까 네.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좋습니다. 네. 거의 반년 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네. 이건규 대표님한테 도움 말씀을 좀 들었었고 지금도 딱 좋네요.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신다면서요, Y스트릿에? 뭐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 Y스트릿을 네. 그래서 일부러 르네상스 자산운용 가까운 데다가 저희가 임대를 얻었습니다. 네. 여기 한 직선거리로 100m 되나요? 네, 한 3분 거리인 것 3분 같아요. 거리. 네. 거의 피칭이나 샌드웨지 네. 거리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언제든지 네. 와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바로 네. 조명을 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혹시 못하신 말씀이나 요거는 조금 더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 이게 다들 이제 뭐 지수대가 좀 높다 보니까 이게 네. 지금 사도 되냐 내지는 뭐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쪽의 질문을 가끔 받게 돼요. 수익 실현. 네, 수익 실현. 펀드 같은 경우에는 환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결국에는 어떤 장세이든지 종목만 잘 고르면은 좀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매니저이거든요. 네. 액티브 펀드 매니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약간 좀 안타까운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에는 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종목만 잘 고른다고 하면은 이제 하락을 좀 약간 뭐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뭐 약간 회피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장이 뭐 10% 오른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뭐 20%, 30%, 50% 뭐 낼 수도 있는 게 사실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금융자산이 100인데 그걸 뭐 60을 뭐 주식을 갖고 있다가 뭐 40으로 낮춘다든지 뭐 이런 액션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빵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걸 뭐 어설프게 내가 빵으로 낮췄다가 이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자잘하게 뭐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을 반대로 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배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자산 배분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좀 진득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액티브 펀드 또 가치 투자 또 이제 중소형주 펀드 하시는 분들은 횡보하는 시장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안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발굴을 하고 계시는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을 통해서 네. 어떻게 해서든 엿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은 이런 큰 틀의 변화는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영을 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또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걸 또 봐야 되는 상황에 네, 그렇죠.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시장이 또 빠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자주자주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